건강 매거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2부의 주제는 바로 치아 상실인데요. 치아 상실은 노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고 그리고 치주 질환 등으로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치아 상실 어떻게 하면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 해답 함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치아 상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이분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송영국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송영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임플란트 등을 비롯한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1-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완전한 네. 방법은 없죠. 네, 자연 치아가 최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갖고 태어날 때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가장 좋고 익숙하죠. 요즘 수명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이러한 100세 시대에 행복한 노후가 누구나 다 원하는 부분이겠고, 이러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건강입니다. 이러한 건강 중에서도 튼튼한 치아를 가지고 모든 음식을 꼭꼭 씹을 수 있다면, 첫째, 스트레스 해소되죠. 두 번째, 영양분 섭취를 온 몸에서 함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증가되니까 아무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이러한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생활 속의 습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으면 싶고요. 첫 번째로는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 저희가 어릴 때부터 네네. 많이 배워왔는데도요. 예. 예, 알면서도 실천이 참 어려운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네. 첫 번째, 치약이 있죠, 치약.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치약을 갖다가 듬뿍 짜는 경우가 있는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치과 의사들은 완두콩 크기 정도를 추천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은 칫솔 모의 크기인데, 예전에는 큰 걸 많이 선호했죠. 그래서 적당히 빨리 닦으려고. 근데 실제 본인들의 맨 끝에서 두 번째, 첫 번째 그 어금니 2개 크기 또는 2개 반 크기의 칫솔모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세 번째 사진은 좀 전에 말씀드린 자연 치아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꼼꼼한 칫솔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 하루 5번, 식사하신 3번, 일어나자마자 주무시기 전에 5번 동안 건성건성 양치질을 하는 것보다는 한두 번밖에 안 되더라도 꼼꼼하게 했을 때 자연 치아 수명은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주말 동안에 한번 칫솔질 하시기 전에 시계를 옆에 두시고 체크를 해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 저 자신도 가끔 테스트 해보면 네. 정말 열심히 닦은 것 같은데 2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계로 한번 3분 동안 정말 꼼꼼히 구석구석 닦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쪽에서 이쪽이든 이쪽에서 이쪽이든 순서를 정해서 꼼꼼히 닦는 것을 한번 좀 체크하는, 그로 인해서 칫솔질만 잘해도 자연 치아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정확하고 꼼꼼한 칫솔질 꼭 네네.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좀 생활 습관도 네네. 주의를 해야 된다고요. 예. 요즘 아마 스트레스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의 악습관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과 쪽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하나는 많이들 아시죠? 뽀드득 뽀드득 이갈이. 또 하나는 네. 사실 잘 모르시던데, 치아를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꽉 무는 습관이 악습관, 이 악물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편안한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시면 입술이 가볍게 닿는 동작이 됐을 때가 편안한 상태가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입술이 가볍게 닿았을 때 입술 안에 치아가 3, 4mm 정도 떠 있다면은 정상적이고요. 만약에 입술이 가볍게 닿았을 때 치아가 꽉 물려 있다면 이 악물기를 한 번쯤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시청하시면서 꽉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턱 우각 부위가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꽉 물었을 때 너무 불편하니까 자연스럽게 한 10초 전후에서 입을 벌리십니다.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셨거나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꿈에 시달리다가 보면 꽉 무는 습관이 5분에서 10분 정도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악물기 습관이 있게 되면 너무 치아에 무리가 가게 되고, 이런 이 악물기 습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여느 때와 다르게 전날 저녁에 꽉 물고 주무신 날은 치아가 아침 식사하시는데 꽉꽉 씹지를 못합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찬 거나 뜨거운 거에 유독 시린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께서는 내가 지난 밤에 한 10분 정도 꽉 치아를 물었구나, 이런 것을 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이와 같은 이 악물기가 없어져서 꽉 무는 충격을 안 줬을 때 네. 자연 치아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있을 때 내가 치아가 입술이 닿았을 때 입술 안쪽에 치아가 떠 있는지 네. 꽉 물고 있는지 체크하는 주말이 됐으면 좋겠고, 이때 꽉 물고 계시다면 자꾸 벌리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저녁에 무는 습관도 없어질 수 있다는 점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네. 무의식 중에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예, 많으시더라고요. 많습니다. 예, 네네. 부디 이번 주말에는 이를 악무는 일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치아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킬 점들을 좀 살펴봤고 피해야 될 습관도 살펴봤고요. 네네. 또 치과 자주 네. 가야 되잖아요. 네네. 얼마 만에 한 번씩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치과 의사랑 친해지면 네. 자연 치아는 오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자연 치아를 계속 관리해주는 치과 원장이 잘 살고 있는지 6개월에 한 번은 좀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개월에 한 번. 네네. 네. 그 6개월마다 가셨을 때 담당해주는 치과 원장이 치아를 잘 조기 검진을 해주면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으면 가벼운 치료를 해주면 되고,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다면 주기적인 예방 관리에 의해서 자연 치아는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칫솔질에 있어서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을 하더라도 꼼꼼히 한다. 두 번째로는 치아를 갖다가 꽉 무는 악습관만 없어져도 네. 자연 치아는 오래 쓸 수 있다.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방문하는 게 좋다. 네. 그리고 6개월이 아니더라도 잇몸에서 피가 나면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에 가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네네.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수칙들 잘 알려주셨으니까요. 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치아 건강을 잘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네네. 유지를 하지 못할 때, 자연 치아를 유지할 수 예. 없을 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많이들 선택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 일단 임플란트 하면은 잇몸을 절개해서 심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많은 해서 분들이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방송 네. 매체를 보시다가 보니까 임플란트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점은 이 국산 임플란트만 하더라도 50여 종이 넘거든요. 네. 그래서 그 50여 종 중에서 오랜 기간 치과 의사들로부터 인정받은 임플란트가 6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자제품 사실 때
삼성이나 LG 각자의 장점을 보고 사시듯이 이러한 재료들도 치과 원장님들이 본인들한테 잇몸 뼈의 상태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치과에 상담하실 때 이왕이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서서 말씀하신 절개 방식보다는 조건이 된다면 무절개가 가능한지 그런 상태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동영상 통해서 절개와 무절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기존의 방식 절개하는 거죠. 절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눈으로 보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잇몸을 벌리는 단점이 있겠죠. 네. 그리고 잇몸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꿰매는 과정이 필요하고, 근데 이런 방식보다는 컴퓨터에서 미리 모의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찾게 되면 그 자리에 임플란트 홀을 형성을 하는 거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뿌리를 심어줬을 때 절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꿰매는 작용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 방법처럼 조건만 된다면 100%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상담하실 때 혹시 무절개 방식을 시술하는 병원인지 절개밖에 안 하는 건지 이런 정도를 상담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절개하는 방법 그리고 무절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때도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이제 절개와 무절개 수술 방식이 다르다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은 치료 후의 결과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지금 이 화면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사진에 실이 보이시고 두 번째 사진은 실이 보이지 않죠. 네. 근데 이 두 개의 사진을 치과 의사들한테 보여줘도 원장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첫 번째 사진이 한 달 정도 아무른 사진이 혹시 두 번째 아니냐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실 정도로 상태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하게 되면 일단 잇몸을 많이 쬐으니까 상처 부위가 커졌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죠. 그렇죠. 두 번째는 잇몸 뼈가 공기 중에 많이 노출될수록 아무래도 부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가 많이 나고 부었기 때문에 당연히 통증이 심하죠. 근데 이런 세 가지 단점이 지금 이 화면이 되시게 되면 네.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출혈, 붓기, 통증이 현저하게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20년 이상 제가 임플란트 수술하면서 봤을 때 환경과 조건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이러한 무절개가 가능한 경우가 임플란트 수명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다면 무절개 시술을 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이제 무절개 방식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치료 후 결과에 있어서도 절개와 무절개 방식 차이가 있다라는 설명 좀 들어봤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네. 무치아인 분들도 이런 무절개 방식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까요? 네. 틀니를 장착하시면 처음에는 이 틀니가 잘 맞는데요.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잇몸뼈가 계속 흡수되면서 이 틀니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잇몸뼈가 어느 시점에서 오셨냐에 따라서 이제 무절개와 절개의 방식이 틀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틀니를 장착하신 분들께서는 임플란트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수술 방법에 있어서 이게 절개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무절개도 가능한지 네. 요 시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틀니 장착할 시기가 빠를수록 이러한 무절개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무절개 상태로 임플란트를 갖다가 8개를 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꿰맨 자국 없이, 그리고 이렇게 무절개도 했을 때 고정이 또 좋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시 치아까지 당일날 연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처 부위가 크지 않으면 이러한 당일날 임시 치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틀니 장착하신 지 기간이 오래 안 되셨다면, 그리고 설사 오래 되셨어도 저녁에 반드시 빼고 주의사항을 잘 지키신 경우라면 네. 이러한 무절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환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무절개 방식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임플란트 하면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네네. 중에서 치료 기간도 많은 분들이 좀 임플란트를 망설이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 임플란트 치료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혹시 뭐 치료 당일에도 이렇게 가능한지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요새 다 바쁘고 치과에 가려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치료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당연히 치아를 빼고 당일날 심으면서 임플란트 수술까지 끝낸다면 시간은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틀니 방식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 68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치아가 하나도 없으시죠? 그러네요. 네. 이분께서는 5년 전에 불행히도 사고를 당하시면서 치아를 갖다가 다 빼게 됐거든요. 네. 근데 5년 동안 완전 틀니를 장착하신 이유가 주변에 계신 친지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너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임플란트 하면 너무 힘들어. 너 그러니까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 이런 어떤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말 때문에, 간접 공포 때문에 5년간 틀니를 장착하셨고, 네. 이분께서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틀니가 너무 움직이니까 이제 치과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분께서 오시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원장님, 저는 임플란트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을 네.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68세세요. 100세 시대. 마이너스 시키면 32년이 세월이 아직 남았습니다. 네. 물론 이분은 건장하신 거 봐서는 잘 드신다면 더 이상 아마 120세까지도 가능하시리라고 제가 보는데, 어쨌건 100세 기준으로도 30년 동안 틀니를 낀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분을 분석을 해본 결과 무절개 수술이 가능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지금 하시면 무절개도 가능하신데, 만약에 몇 년 후에 임플란트를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절개합니다. 그러면 더 힘드시니까 무절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네. 이분이 이제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 원장님, 저는 제가 5년 전이면 했는데 지난 3년 전에 혈압이 갑자기 생겨서 요새 혈압약을 먹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치과에 와서 대기실에서 내가 혈압 쟀더니 너무 높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수술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 임플란트를 권유해 드렸고, 네. 이분의 경우 다행히 허락하셔서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위턱에 8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졌고, 네. 세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아래턱에 8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졌죠. 그래서 첫 번째 하단을 보시면 16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졌는데, 이분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기억에 남는 사실이 뭐냐면, 네. 하나는 수술 끝나고 막 깨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개심실에 눈을 뜨다가 갑자기 동그래지면서, 원장님, 아직도 수술을 안 하시면, 그래서 지금 다 끝났고요. 네. 사진 찍어서 이상 없으면 바로
귀가 조치하셔도 됩니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 68세라기보다는 한 5, 6세의 천진난만한 그 웃음을 그때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네. 또 하나는 6개월마다 검진을 하시면서 1년 반이 되셨을 때 이분이 오셨는데 볼살이 살짝 붙으셔서 동안으로 변해서 오셔서 저는 동생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드셨군요. 네네. 그래서 네. 제가 이분을 뵈면서 100세 시대에 이분이 지금 잘 드시니까 틀림없이 면역력이 좋아져서 병원에 가는 일이 많이 줄 수 있겠구나 하는 보람. 또 하나는 우리는 성형외과는 아니지만 잘 저작하심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 해드렸다는 점, 그런 어떤 기억에 남는 분위기 때문에 사례드렸고, 여하튼 하루에 이렇게 다 심게 되면 주무시는 동안 너무 편안할 수 있다는 점, 용기 내시고 근처에 상담하시되 치아를 빼기 전에 꼭 임플란트 심는 병원에서 빼면서 바로 심을 수 있는지도 네. 상담하시면 시간 줄이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임플란트를 시술 받으러 가기 전에 일단 임플란트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리 치아를 발치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점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했던 그런 사례를 통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발치 후 즉시 식립은 건강한 잇몸뼈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부담 갖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좀 더 편안하면서도 시간적인 부담까지 줄인 임플란트 치료 방법은 없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사례 하나씩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계셨는데 즉시 식립 임플란트가 가능했던 그런 사례가 있네요. 네네. 예.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69세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데, 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빨간 선이 보이실 겁니다. 요 빨간 선이 위턱 어금니 쪽에 광대뼈 안쪽에 상악동이라고 하고요. 네. 눈과 코와 어금니 사이에 광대뼈 안쪽에 누구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컨디션이 좋으면 안 아프시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치아가 아프면 야 빨리 치과에 가야겠다 하셨다가 또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치과 가려고 하니까 또 안 아파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요 파란 선까지, 원래는 이 녹색 선까지 뼈가 있으셨는데 네. 파란 선까지 완전히 녹은 경우가 되겠고,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파란 선과 빨간 선의 요 끝에서 두 번째 자리를 보시게 되면 1.5m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1.5mm의 뼈가 튼튼한 경우라면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임플란트 뿌리가 4개가 심겨져 있는데 이 결과물이 어떤 뼈냐에 따라서 하루에 이를 빼면서 뼈 이식도 하고 임플란트 뿌리도 심을 수도 있지만 네. 어떤 경우에는 천상 4달을 기다렸다가 요 빨간 상악동을 갖다가 위로 거상시켜주고 또 6개월이 지난 10개월이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 뿌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두 번째 사진의 결과물이 같은 분 거이지만 뼈가 약하신 분이었다면 어쩔 수 없이 10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요 파란 선과 빨간 선 사이에 조금밖에 안 남은 뼈지만 건강한 뼈였다면 모의 수술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이 이 뽑은 당일날도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진료를 지금 30년째 하면서 안타까운 날은 언제냐? 치아를 갖다가 빼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다. 요거 왜 그러냐면 나를 진료해 줄, 나를 수술해 줄 치과 원장이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가면 편할 것만 생각하시고 치아를 자꾸 빼고 오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
남아있는 뼈가 얼마 없더라도 튼튼하다면 빼면서 바로 뼈 이식도 하고 임플란트도 이렇게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 미리 이를 빼고 임플란트 상담을 받지 마시고 임플란트 상담하실 근처에 잘하는 병원을 먼저 선정하시고 그 후에 그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모의 수술을 통해서 하루에 이런 과정이 가능한 건지 어쩔 수 없이 찾아갔지만 빼고 통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수술법에 있어서 좀 자세히 상담하시면 시간, 내원 횟수, 수술 횟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방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처에 여러 군데 잘 상의하시고 신중하게 임플란트는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계셨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무절개 방식으로 즉시 식립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했던 그런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치아 상실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송영구 원장과 함께 심적 그리고 물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는 이제 뼈에 네네. 식립을 하기 때문에 잇몸뼈가 단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참 네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 잇몸이 좀 녹아내렸다고 해야 네. 되나요? 뼈가 부족한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또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할까요? 뼈가 없으면 뼈를 만들면 되겠죠. 안 되는 게 없네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20년 이상 임플란트 수술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원장님 임플란트 하면 이거 얼마나 오래 쓰나요?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의 해답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를 처음에 심고 머리 부위까지 올려주고 나서 기능을 시키고 1년에서 1년 반 시간이 지날 때까지 뼈는 단단하게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치아 만들어지고 최소 1년 반은 지나야 내 임플란트가 앞으로 얼마나 유지되는지 사진상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많이 전화도 주십니다. 네. 뼈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틀리는 못하겠는데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근데 실제적으로 좀 전에 웃으면서 말씀드렸듯이 뼈가 없으면 뼈는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동영상 3편을 보면서 뼈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죠. 첫 번째 동영상은 폭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이 부족한 경우에 양쪽으로 벌려주는 거죠. 그래서 뺨 쪽과 혀 쪽의 뼈를 양쪽으로 벌려주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수술의 포인트는 위에는 벌어지고 밑에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같이 벌어지면 임플란트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조금씩 시간은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가 위에는 벌어지고 아래는 붙어 있기 위해서고 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심겨지고 나서 부족한 가운데 벌린 부분만 뼈 이식을 하면 안전하게 끝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양쪽으로 벌어지는 걸 조금 의도적으로 두 쪽이 나면 안 되니까 한 2mm 정도 뺨 쪽에 옮겨서 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를 갖다가 뿌리 부위를 심었을 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뺨 쪽은 안전하고 뺨 쪽의 부분만 노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뺨 쪽 부분을 뼈로 감싸줌으로 인해서 뼈 이식 과정은 안전하게 끝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 경우에는 우리 이 아래턱 어금니 경우에는 머리에서부터 4번째와 5번째 자리까지 신경관이 내려오기 때문에
요 신경관 때문에 길이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종래의 통법대로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면이 다 짧기 때문에 노출됐기 때문에 네네. 그 부위를 감싸주면 임플란트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죠. 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폭이 좁으면 폭을 넓혀주면 되고 길이가 부족하면 길이를 높여주면 되기 때문에 뼈가 부족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근처에 잘 상담하시면 본인한테 맞는 어떤 실력 있는 원장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뼈가 부족한 경우에도 이 네네.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뼈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까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언니 연세가 네, 어떻게 안녕하세요. 되실까요? 63세요. 63세시고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여기 네. 여기 왼쪽 위에 이빨이 5개 지금 이렇게 보슬로 넣어놨는데 네네. 안에 이제 이게 오래돼가지고 네. 좀 걷어내고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데 예. 예, 서울까지 가서 원장님 찾아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어떻게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지부터 좀 저희가 일단 설명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광대뼈 안쪽에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고요. 일단은 어느 병원이든 내원을 하시게 되면 CT와 파노라마를 찍어보면 요 상악동의 거리가 나오고요. 혹시 상악동까지의 거리가 짧은 경우에 많은 원장님들이 치아만 먼저 빼고 그 후에 뼈 이식을 4달 뒤에 하고 또 6개월이 지난 이 뽑은 지 10개월이 됐을 때 임플란트를 심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아마 지방에 계신 것 같은데 지방에서 근처에 잘 상의를 하실 때 치아를 빼면서 상악동 거상술을 해주면서 뼈 이식도 하고 임플란트 뿌리를 당일날 심을 수 있는지 잘 상의를 하시면 충분히 아마 근거리에서 좋은 원장님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연세를 떠나서 요새 한 3, 40대 젊은 사람들도 임플란트 할 때 너무 긴장하세요. 네. 그래서 이 임플란트 심은 부위가 아픈 게 아니고 몸살 감기 걸리고 내과 치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왕이면 치아 빼면서 상악동 거상하고 임플란트 뿌리를 당일날 심을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과 함께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아마 가능하실 겁니다. 네. 자, 충분히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실 거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병원에 고를 때 우리가 좀 고려할 점들도 몇 가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들 잘 기억하셨다가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임플란트 시술 성공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처럼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이 뼈가 부족한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라는 네네. 설명을 저희가 네네. 들어봤습니다. 3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다는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예후가 좋았던 사례 네네. 하나씩 또 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는 분은 55세에 암 수술을 3년 전에 불행히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 55세라고 보면 사실은 지금 100세 시대에 이제 반절 정도 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찾아오셨을 때가 양쪽에 부분 틀니를 지금 요 첫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네. 잇몸이 굉장히 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의 사연은 3년 전에 암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과 치료를 갖다가 6개월 동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하고 나서 1년 동안 치료를 못 받으셨고 1년 후에 여러 군데의 치과를 갔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뼈가 좁으니까 이 중년밖에 안 되시는 상태에서 부분 틀니를 장착을 하신 거고 네. 그리고 이분의 애로사항은 뭐냐면 암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5년 동안 계속 몇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식사하실 때 이 부분 틀니가 너무 불편해서 빼놓고 드시다가 보니까 본인이 혹시 영양분 섭취가 잘 안 돼서 면역력이 증강되지 않을까 봐 너무나 근심하시다가 오셨는데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임플란트가 잘 심겨졌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이 길이 신경선 때문에 길이도 부족하고 폭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린 동영상 첫 번째와 세 번째 방식을 가지고 잘 혼합을 해서 이렇게 5개를 심어 드릴 수가 있었고 하단의 끝에 보면 꿰매져 있죠. 그래서 뼈가 너무 약하신 상태에서 뼈 이식을 많이 한 상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절개 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 네. 아마 미래의 치과에서는 이런 상태에서도 무절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많은 치과 의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분의 경우에도 제가 정말 기억에 남은 거는 1년 반쯤 지나서 6개월 간격으로 3차례째 오셨을 때 볼살이 좀 붙으셔서 동생분이 오신 걸로 제가 착각한 그래서 이분의 경우 항시 오시면 어떤 말씀 하시냐면 틀니 끼고 가끔 상처 나면 틀니를 빼고 잘 못 드셔서 밥맛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5년이 지난 상태이고 더 이상 이제 암 검사 안 받고 원장님 덕분에 정말 이렇게 식사를 잘하게 돼서 네. 뭔가 영양분 섭취를 통한 자체적인 면역 증강 시스템이 좋아진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거의 비슷한 나이이기 때문에 이분하고 아마 계속해서 제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이 다시 암 재발되지 않는데 요 임플란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주 이분을 보면서 그런 보람 있는 치료가 됐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6677-0012번 상담자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 대신에 또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사연을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좀 보여주시죠. 네, 남자분이고요. 74세십니다. 잇몸 두께가 얇아서 임플란트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뼈 이식 반드시 필요한지 알고 네. 싶어요 하셨네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임플란트는 예전에 20년 전에 제가 수술할 때 처음 몇 년 동안은 임플란트 사이즈, 지름이 무조건 4mm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시기였고요. 현재는 3.0mm만 되면은 임플란트가 기능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걸로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가 있으면 이 뼈를 갖다 양쪽에서 1mm 정도씩 감싸면 되기 때문에 이 보폭 자체가 5mm 이상만 된다면 임플란트는 뼈 이식 없이 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가 앞니 쪽이 아니고 어금니 쪽이라면 폭 자체를 조금 더 벌려서라도 4mm 이상의 임플란트가 추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은 두께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몇 mm일지 모르지만 폭이 6mm라고 가정을 하셨을 때 모의 수술을 통해서 치과의사가 가장 정확한 자리를 찾는다면 지름 4mm짜리를 심고 양쪽에 1mm씩 남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경험이 많지 않게 된다면 3mm짜리를 심을 때 정중앙에 못 심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다가 보니까 4mm짜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어금니, 6번째 자리나 7번째 자리였다면 실제적으로 4mm보다는 5mm일 때 수명이 조금은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6mm밖에 안 되는 뼈에 4mm짜리를 정교하게 모의 수술을 통해서 뼈 이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수명을 생각하고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어금니 쪽이라면 양쪽으로 약간 벌려주면서 5mm짜리를 심어줄 수 있도록 뼈 이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74세시고 혈압이나 당뇨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병이 여러 가지가 있으셔서 약을 여러 알을 드시는 경우라면 네.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무절개도에서 뼈 이식이 최소한으로 되거나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지병이 없으시고 튼튼하고 건강하신 경우라면 같은 연세에서도 약간은 좀 벌려줘서 임플란트 지름을 크게 가져가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 뼈 자체가 몇 밀리냐에 따라서 뼈 이식을 하되 얇은 임플란트를 심을 건지 네. 뼈 이식을 해서라도 좀 더 굵은 임플란트를 심을 건지 해당 병원에 이런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뼈 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하지 않고도 식립하는 방법이 네네.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임플란트 식립 계획 세워 보셨으면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네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신질환이 있으시다면 네. 최소 임플란트 지름을 쓰더라도 무절개로 편하게 해드리는 게 그분한테 아마 저희가 맞는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지병도 없으시고 그리고 지병 여하를 떠나서 견과류나 단단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좀 넓은 임플란트를 써드려야 되고 그래서 치과에 가셨을 때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맞춤형의 임플란트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잘 찾으신다면 네. 아마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후는 보장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상담해 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잘 한번 임플란트 식립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전화 연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이 잘 되셨고요. 예. 혹시 지금 TV 보고 계시다면 TV 볼륨을 좀 낮춰주시거나 예, TV는 예. 잠시 꺼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예. 되세요? 지금 67세입니다. 네, 네네. 67세시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는지 저희 원장님께 상황을 한번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 예. 주십시오. 예. 제가 이 임플란트를 하려고요. 네네. 지금 8개를 아금니, 네. 이제 오른쪽 상하, 예. 왼쪽 상하해서 네. 지금 뺐어요. 네네네. 예. 빼가지고 얼핏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잇몸 이게 뼈가 네. 튼튼하게 되어 있을 때 임플란트를 해야만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병원에 치과에 다니고 있다가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네. 이빨을 빼고 그걸 치료하면서 이제 보고 네. 그래서 또 어디 여행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한 몇 개월 갔다 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네. 잘 됐다 그러면은 이 뼈가 튼튼해질 때까지 그 여유 기간이 네.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가 그렇게 오래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빨을 한 것이 네. 좋은 것인가 네.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요. 의문이 혹시 어금니 쪽이 균일하게 두 개, 8개가 그렇게 빠지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이 인체는요. 요 가운데 기준으로 5번째까지는 치아 뿌리가 한 가닥이거나 많아야 2가닥이거든요. 근데 예. 지금 빠지신
끝에서 두 번째, 첫 번째, 앞에서부터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죠. 그 네. 치아들은 뿌리가 최소 3개나 4개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치아가 여섯 번째 있는 치아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하시게 되면 한번 이렇게 콱콱 씹을 때 가장 큰 기능을 하는 치아가 여섯 번째 치아예요. 예. 그래서 요 위아래 4개 여섯 번째 치아가 저작하는 거에 반을 담당하고요. 예. 맨 끝에 있는 치아가 30%를 담당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인데 이 위아래 8개가 지금 같이 없는 상태라면 네. 저작 효율이 20%밖에 지금 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식사는 잘 하실 수는 있으세요. 이만큼 가지고도. 근데 문제는 단단한 음식이나 이런 음식들이 이 뿌리가 하나나 2개인 4번째나 5번째 치아들이 뒤에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요 나머지 후방부에 있는 치아들 수명이 짧아질 수 있는 문제는 하나 있고요. 임플란트 쪽에서 볼 때는 6개월 이상 지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뼈 자체가 단단해지면서 조금씩 더 흡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야. 근데 6개월 이상 돼서 치과에 상담하실 때 하나 하실 거는 이 어금니 쪽을 절개하지 않고 무절개로 가능하게 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니 쪽에서 모든 일을 담당한다는 거에서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좋지 않고요. 야. 임플란트 쪽에서 볼 때는 이왕 치아를 뽑은 상태에서 6개월 가까이 지나셨을 때는 구멍만 내서 무절개로 수술이 99% 가능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치과고 가셨을 때 구멍 내서 심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수술법에 있어서 4군데를 한 군데 하고 일주일 뒤에 아니면 2주 뒤에 이런 식으로 한 달이나 한 달 반에 걸쳐서 심을 건지 아니면 살짝 주무시면서 요 4군데를 한 번에 다 심을 건지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점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는데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16677-0012번으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제 틀니를 네네. 착용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틀니로 인한 불편함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틀니로 인한 통증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100세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틀니거든요. 진지를 드시기 위해서 하기는 했는데 많이 불편하시고 기능이 잘 안 되니까 아무래도 꼭꼭 씹지를 못하고 네. 그래서 가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90% 이상 분들이 단단한 걸 아예 안 드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3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틀니보다 조금 좋은 방법, 그거보다 좀 더 좋은 방법, 네. 100세 시대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 3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우리 똑딱이 단추 방식이죠. 단추가 이렇게 탁 물리듯이 2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입 안속에 있는 2개의 임플란트하고 틀니 안에 있는 2개의 임플란트가 딸칵 하고 만나는 똑딱이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신경관이 머리에서부터 4번째 치아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네. 이 앞니 쪽 치아가 송곳니라고 하는 3번째와 3번째 요 사이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시 치아가 아닌 완성을 해서 6개 정도 치아를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면 완전 틀니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분 틀니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00세 시대에 맞는 방법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소 6개, 좋기는 10개까지 그 조건에 따라서 식립을 하는 거고요. 네. 임플란트 뿌리가 잘 심겨지면 한 가지 또 좋은 방법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술 당일날도 임시 치아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과 동시에 당일날 임플란트로 인해서 더 이상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당일날 이렇게 임시 치아가 안 된 경우에도 사실은 아래턱은 한 6주 정도, 윗턱의 경우에는 3개월서 5개월 사이에 완전 보철물이 만들어져서 틀니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임플란트 방법식을 사용해서 좀 틀니의 여러 네네. 가지 불편한 점 그리고 부작용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살펴봤고요. 사례 있으시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네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네. 방식은 앞서서 말씀드린 똑딱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니 안쪽의 장치와 입 안속에 있는 임플란트가 딱단추처럼 딸깍 하고 결합이 되기 때문에 네. 밖에서 볼 때는 완전 틀니는 똑같지만 이런 어떤 똑딱이 틀니를 하게 된다면 완전 틀니보다 식사 시간도 줄 수가 있고 음식 가짓수도 그만큼 많이 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앞니 쪽에 신경관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치아를 6개나 8개 정도를 완전히 붙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틀니 사이즈가 완전 틀니가 아닌 부분 틀니로 바뀌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례에서 한 분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원래 이 틀니는 계속 이렇게 누르면 압력이 전달되면서 잇몸뼈가 가라앉아서 헐거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추천하기를 저녁에는 틀니를 좀 빼놓으시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녁에 빼놓으시게 되면 밤사이에 잇몸이 부풀어 올라서 아침에 다시 끼울 때 5분에서 10분 정도 상당히 쪼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뭐라고 하시냐면 원장님들 다 나보다도 몰라. 나는 틀니를 오래 껴서 아는데 밤에 끼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아침에 편한데 꼭 빼놓으라고 해서 아침에 낄 때마다 너무 힘들어. 근데 사실은 진실은 이 뼈 자체가 계속 흡수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빼놓고 주무셔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시술을 받으신 분 중에서 부분 틀니를 빼놓고 주무시다가 밖에서 조인종이 눌려져서 급하게 나가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다음날 오셔서 하신 말씀이 원장님 나 완전 틀니였으면 상대방이 내가 이 빠진 걸 다 봤을 텐데 네. 요만큼이라도 고정이 돼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방식이 되겠고 네. 음식 드시는 거는 당연히 똑딱이 단추보다는 틀니 크기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편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100세 시대에 맞는 거는 세 번째 방식이죠. 왜냐? 틀니로부터 벗어났을 때 효율이 틀려지거든요. 이 씹는 힘에 대해서 자연치보다는 더 강해지고 물론 맛을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치아에 95점 정도를 줍니다. 근데 이 틀니들은 30점에서 40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이 뭐든지 다 드셔야만이 아무래도 병원에 가시는 확률도 그만큼 영양분 섭취를 통해서 줄기 때문에 네. 이 세 번째 방식을 통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게 저희 치과 의사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틀니를 받고 좀 예후가 네네. 좋았던 그런 사례들 3가지 만나봤고요.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할 때 주의할 점 있다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일단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수면 임플란트를 하는 곳인가 한번 확인하시는 거 좋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치아를 빼지 말고 병원에 좀 방문하셔서 정말 결정해서 내가 이 병원에서 하겠다 하면 그 원장님 말씀만 듣고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미 임플란트를 하신 분이나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팁 하나 드린다면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빨리 치과에 방문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임플란트나 자연 치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